안녕하세요. 비욘드 더 트랙 TCR 유럽 오프터 레코드 진행을 맡은 정영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거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옛날부터 되게 팬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팬입니다. 저는 열렬한 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같이 레이싱에 좀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럼 에어컨 들어있냐? 와, 여기서 보면 진짜 제동이야 되질 않고. 이 M 페스티벌은 날씨 요정이 계시죠? 그래서 근데 오늘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팬들을 갖고 계신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의 박준희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인사 멘트 준비하셨을지 여러분 리허설 4번 했거든요. 박준성 선수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의 박준성 드라이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허설 때보다 그러니까요. 한 문장 더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막내 박준희 선수 MG다운 인사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2년 동안 챔피언한 87번 박준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PD님이 활짝 웃어요. 너무 만족스러워. 리허설 때보다. 그러면 박준성 선수도 그런 커리어 좀 갖고 있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지역 시리즈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유럽 대회에서 유일하게 아시아팀 선수로 출전 중인 두 분을 모시고 대회에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TCR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살짝 공부한 바에 의하면 투어링 카 레이싱의 약자고 이게 무슨 뜻인지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투어링카, 그러니까 양산차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래 밖에서 타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레이싱에 최적화된 엔진, 미션, 그리고 또 안전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을 탑재한 건데, 자, 먼저 제가 알고 있기로 4라운드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기들 어떠셨나요? 되게 다 다른 날씨, 다른 조건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네, 라운드가 있다면? 저는 뭐 제가 성적이 제일 좋았던 2라운드 벨기에에서 시합이 그때 그 인디고 TV에 나온 배우 오태환님이 직접 방문하셨던 그때 아니에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성아! 인증했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 네. 그 인플루언서 그리고 또는 스타가 가면 꼭 우승하거나 포디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기죽지 않는 모습. 기죽지 않지. 1등이야! 그래서 다음번 경기는 정용검 캐스터님을 함께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준희 선수는 어떠세요? 뭔가 좀 풀릴 듯 안 풀릴 듯한 레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저도 2라운드가 기억이 제일 남는데 네, 예선 때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크게 해서 11등 맞췄고, 기분 좋은 거는 레이스 2 때 좀 많은 차량들을 추월해서 5등까지 간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렇죠. 권범희 해설위원은 이 두 분의 올 시즌 어떠셨어요? 사실 그런 말 아시죠? 국뽕이 차오른다. 약간 국뽕이 심하게 차오르고 있고요. 네. 이 경기가 사실 동네 리그가 아니라 그럼요. 메이저 리그 그 경기에서 지금 태극기를 지금 휘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TCR 유럽의 우승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틀에 거쳐서 2라운드가 펼쳐져요. 네. 그러면 이 순위에 따라서 포인트가 합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좀 시원해지는 11월 달쯤 가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선을 거쳐서 2번의 레이스를 하고 총 6번의 라운드의 포인트를 합산해서 우승자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산차 경기다라고 해서 저같이 레이싱에 좀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럼 에어컨 들어있냐? 지금 약간 준희 선수 비웃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에어컨 있나요?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실 쉽게 생각하면 찜질방에서 엄청난 웨이트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호흡이 당연히 가빠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렇게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사실 제가 선수 시절에는 진짜 찜질방에서 훈련 많이 했거든요. 진짜요? 두 선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평소에 사우나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 최적화됐네, 레이싱에. 좋네. 이게 말로만 들으니까 사실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실감이 잘 되지 않는데 경기 장면들 준비했거든요. 하이라이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대회 경기장이고요. 네. 알가브로 인터내셔널 서킷. 네. 여기서도 지금 사실 몸싸움이 두 선수 같은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팀인데. 그니까요. 그때 준성 선수 기분 어떠셨어요?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 많이 안 좋았고. 네. 같은 팀인데 그러니까요. 그럼요. 믿었던 네 사람에게 그냥 도끼를 맞은 거죠. 근데 준희 선수는 그 상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부러는 아니었을 거니까. 네, 그때 제가 좀 페이스가 안 좋았는데 제가 오른쪽을 막았어야 되는데 공간 준성이 형만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열어줘서 이제 그 아우디 테일러 선수가 이제 눈으로 들어오면서 아니 근데 지금 이 서킷을 보는데 여기는 고저차가 엄청 심하네요. 6개 트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조차가 가장 심한 서킷이고 특히 한 2코너 정도는 코너 탈출이 아예 안 보여요. 이제 오르막으로 올라가서 내리막으로 탈출하는 코너들이 2군데 정도가 있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서킷 같습니다. 7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7번 그리드면 정말 좋은 그러니까요. 순위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준희 선수가 보면 14위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상처난 곳에 지금 소독제를 뿌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리뷰를 해보자면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작년에도 1라운드 빼고는 솔직히 나머지 레이스가 잘 안 풀려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브레이크랑 여러 가지 점점 빨라지면서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입니다. 벨기에에서 펼쳐졌었던 경기고 스파프랑코샹 네. 서킷에서 펼쳐지는데 지금 스타트하자마자 엄청난 불꽃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네. 지금 몸싸움에서 되게 좋은 위치로 올라왔잖아요. 일단 뭐 출발이 좋아서 순위를 한두 계단 정도 올렸고 첫 번째 랩 지나면서 순위를 얻고 잃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 준성섭 진짜. 선수가 연기가 나요? 맞아요.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그 사실 전전 코너에서 네. 컨택이 있었죠. 뒷범퍼 컨택이 있었는데 그 범퍼가 그 약간 찌그러지면서 제 뒷바퀴, 제 차에 있는 뒷바퀴를 계속 갉아먹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계속 간섭이 생기면 터질 수 있는데 그 이후로 괜찮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다행히 뭐 두세 코너 정도 지나면서 터졌어요? 펴지면서 좀 그건 해결이 됐고요. 야, 이거는 운이네요. 네. 아니 이렇게 접촉이 생기게 되면 사실 협회라든지 경기부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게 있나요? 페널티 줍니다. 드라이버끼리는 서로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욕심에 따라서 무리한 추월을 하다가 컨택이 생기면 페널티를 주는데 무조건 다 주진 않고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몸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페널티 선수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준희 선수 어때요? 방금 저 상황 같은 경우에 연기가 아무리 나도 페널티가 안 나옵니다. 어. 관대하네요. 좀 많이 너프한 느낌이에요. 페널티에 대해서. 페널티가 러프하다고 하면 나도 사실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드라이버잖아요. 이용하고 있나요? 저는 좀 차가 뭐 부셔져도 네, 전 상관없다는 마인드라서 역시 MG. 네. 이러면서 또 추월이 그러니까요. 파이널 랩에서 나와요. 아 파이널 랩에서 추월이 나와요? 네. 지금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야, 자 박준석 다시 안쪽으로 파고드네요. 어마어마하죠. 좁은 코너들 이번에는 인사이드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마지막 랩 추월. 야 2위 자리 꽂아 올라섭니다. 아니 마지막 랩에서의 추월했을 때 저 기분이 어땠었어요? 전 코너에서 앞차가 조금 실수를 하는 상황이 있었고 네. 그거를 좀 잘 이용하면서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면서도 진짜 파이널 랩에서 저렇게 추월하는 거는 진짜 9회 말에 경기 역전하는 거랑 야구로 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준성 선수가 저렇게 침착하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만약 저 차에 있었다면 예스 럭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네. 난리 나는 상황이거든요. 저때 느낌 기억나요? 아니 이런 성격의 준성 선수가 저 정도 좋아했으면 이건 제가 봤을 때 2단 돌기 한 거거든요. 여기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좀 세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재밌는 경기 하는 거 참. 근데 네. 다행이다. 어색한 한마디 때문에 준희 선수가 약간 부러운 표정으로 보다가 표정이 처음으로 펴졌어. 아유 저 형 참 방송을 저렇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포디움에 올라서는 준성 선수의 모습인데 네. 궁금해요. 포디움 오를 때의 기분은 어떤가요? 2라운드 경기 준비하면서 뭐 경기 결과가 좋을 거라고 사실 예측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기대도 별로 안 했고 정말 기대 못했던 그런 포디움이고 또 TCR 유럽 하면서 첫 포디움이어서 굉장히 뜻깊고 좋았습니다. 근데 제일 큰 경쟁자가 포디움에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는 준희 선수의 마음은 어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거든요. 같이 기쁜데 한편으로는 형은 올라갔는데 또 나만 못 올라가니까 좀 그런 것도 있죠.
마음 아프죠. 자, 그럼 이제 2라운드 벨기에 레이스 2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발 위치가 준희 선수가 몇 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죠? 제가 11등 똑같은 그리드에서 스타트했습니다. 지금 보면 준희 선수가 9위까지 지금 끌어올리거든요. 이때 준희 선수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좀 잘하면 어떻게 5등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냥. 지금도 격차 계속해서 벌리네요. 3와이드. 그리고 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이제 형 우리 형! 보인다. 형아! 준성이 형 보인다. 저 때 바로 만나자마자 고민 많이 했 지금 보시면 하이빔도 많이 키고 있거든요. 저게 뭐, 근데 저 궁금한 게 저도 이 영상 봤는데 저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이제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뒤에서 하이빙 키면 일단 브레이크 밟고 내리거든요. 아니 선생님 원래 비켜줘잖아요 하이빙은. 실수 좀만 해봐라 들어간다. 팀원인데도. 그렇죠. 근데 저게 만나자마자 한 2바퀴 정도까지만 키고 저 뒤를 유지하기로 이제 무전이랑 이런 게 있어서 팀원의 네. 오더가 내려왔군요.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솔직히? 사실 뭐 거슬리죠. 그래 이런 걸 듣고 싶었다고. 이런 걸. 자 그러면서 준성 선수랑 준희 선수가 지금 4등, 5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라운드 1 빼고는 조금 이제 안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 5등까지 오면서 어떻게 보면 4, 5등이 같은 팀으로 들어온 게 저는 좀 기뻤던 것 같아요. 네. 3라운드는 저희가 직접 중계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레이싱 중계가 처음이라 네. 권범희 해설위원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아요. 자 그러면 3라운드 레이스 2 경기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호켄하임 서킷에서 펼쳐졌었던 경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경기 출발했고요. 일단 펠리페 페르난데스 선수가 가장 선두로 나서면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중위권에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선수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박준 선수 들어가죠. 찔렀어요. 찌르고 나서 또 자리가 뺏길 수 있는데 자리 잘 잡아냈고요. 네. 이 안에서 충돌이 없이 이렇게 인사이드를 찔러내고 그리고 지금 경기장 이날은 비가 온 게 아닌가요? 비가 와요. 그쵸, 비가 왔죠. 뒤에 보면은 사실 물보라처럼 많이 펼쳐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시야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방해가 되고요. 확실히 비가 오면 앞차를 따라가면 너무 안 보이거든요. 아우 네.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이렇게 벗어났어요. 일단 저 때 레이스 2 때 컨디션이 비가 오전에 많이 왔다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또 레이스를 시작하기 직전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노면 컨디션이 그 레코드 라인은 거의 드라이고 네. 그 아닌 부분은 또 이렇게 물기가 많이 그런 상황이고 또 차들마다 타이어 전략들이 다 달랐어요. 네. 뭐 어떤 차는 드라이 타이어, 어떤 차는 웨트 타이어, 어떤 차는 웨트 드라이를 섞어서 쓰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인디고 팀 두 선수의 타이어 전략 궁금한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프론트만 웨트 타이어. 네, 프론트만. 네. 네, 저는 4바퀴 다 슬릭 타이어로 선택을 했고. 비가 완전히 내리면 아주 편해요. 그냥 웨트 타이어 가면 됩니다. 이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어서 막 충돌도 있고요. 야, 옐민이 선수인데 지금 중심 잡으면서 옐민이 선수가 지금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순위를 9개나 올렸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저렇게 순위를 올릴 수 있었던 건 타이어 전략을 잘 썼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선수들보다 코너를 돌 때 확실하게 밀리거나 하는 모습이 적어요. 지금 선두로 나서고 있는 옐민이 선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TCR 유럽 이 리그에서는 그렇게 피트인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가능하고요. 이런 사실 변화무쌍한 날씨 상황이 아니면은 사실 피트인 한다는 거는 그 경기를 거의 버리겠다. 끝냈다라는 경기 그런 걸 네. 만약에 4바퀴 다 갈고 나가는 거 하면 한 2분, 3분 하지 않을까요? 네. 확실히 이게 특히 이 휠 구조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수밖에 없군요. 운영되는 인원도 다르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15분 50초를 남겨두고 있는 현재 박준성 선수가 9위, 박준희 선수는 이제 1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피트하는 차들은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앞에 2대의 차량이 제 앞에 있었거든요. 네. 이 비가 이제 섹터 3 쪽에서 많이 오면서 도박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풀 웨트로 끼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화면에 물보라가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고 네. 선수들의 와이퍼 속도도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 얘기는 비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니 준희 선수는 지금 13위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경기 임했었어요 후반부에는? 네, 진짜 잘못하면 큰 사고도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제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하네요. 지금 3회를 달리고 있는 루벤 볼트 선수인데 자 지금 다시 한두 차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귀할 수 있나요? 지금 준성 선수도 위험했는데 야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와 여기서 보면 진짜 제동이가 되질 않고 스키처럼 진짜 미끄러져 가는 게 맞고요. 어이구야 여기도 난리도 난리도 와 아니죠. 네. 지금 차량이 저 코너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대부분의 차량이 지금 밀리면서 박준희 선수도 지금 결국 멈추네요. 네. 전 네 바퀴가 다 슬릭이다 보니까 조형이 아무것도 안 돼서 저 선수를 받고 그대로 들어갔는데 또 흙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앞타이어가. 그래서 아무리 후진을 해도 뭘 해도 나올 수가 없어서 자 그리고 경기 막판에 이렇게 되면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동이 됐습니다. 워낙 많은 차들이 리타이어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맞아요. 이 세이프티카 상황이 지금 봐서는 경기 끝까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선수들도 아마 그 부분 대략 인지를 했을 거고요. 어,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의 변수와 그리고 타이어의 선택 이 과정에서 우리 준희 선수 어땠는지. 일단 스타트부터 뭐 쉽지 않았고요. 안 좋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가서 네, 기분이 많이 안 좋은 레이스였던 것 같고 다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레이스가. 네. 사실 이 3라운드 레이스 1 때 어땠는지 두 선수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먼저 준성 선수부터. 레이스 1도 뭐 이제 예선 결과가 제가 별로 안 좋았다 보니까 경기 내용적으로는 큰 순위 변동 없이 그냥 제자리 지키는 정도? 레이스 1 때 일단 스타트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6번 코너에서 이제 22년도, 23년도처럼 또 어뢰 비슷한 걸 또 맞아서 네, 그걸 또 근데 잡혔어요, 이번에. 잡혀서 갔는데 이제 그 테일러 선수랑 경합하는 과정에서 좀 컨택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티어링 렉이 부러지면서 네, 벽과 충돌을 좀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원분들께서 레이스 1 끝나고 차량을 다 고쳐주시고 레이스 2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호켄하임 쪽은 뭔가 PTSD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독일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독일. 자 이렇게 2025 TCR 유럽 시즌 3라운드까지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3라운드까지의 소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경기를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 좀 감회가 좀 다르기도 하고 아쉬웠던 게 또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머리가 아파요.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빨리빨리 올해가 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4라운드 경기 우리 두 선수가 작년까지 아주 집처럼 사용했던 다시 이탈리아로 갑니다. 저도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